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너무 멋진 경기였죠. 이슬람 마카체프와 더스틴 포이리에 간의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승원이 형하고 너무 열띠게 중계를 해서 너무 좀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좀 자고 일어나자마자 한번 지금 핸드폰을 켜고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앉았는데요. 일단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경기였지만 냉정하게 그 경기 내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역시 챔피언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전자 포이리에의 그 전사의 심장과 준비해왔던 거 다 했던 것은 존중하지만 역시 실력차는 확연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어요. 더스틴 포이리에는 케이지로 몰리지 않는 것을 1번 원칙으로 삼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케이지로 상대를 몬 후에 그 다게스탄 레슬러들의 테이크다운이 너무나 빛을 발하기 때문에 케이지로 몰리지 않는 것을 1번 원칙으로 마이크 브라운 코치와 짜고 나와서 타격전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본인의 작전으로 갖고 나왔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됐었죠. 맞습니다. 마카체프는 가능하면 테이크다운을 상대방을 케이지로 몰아서 테이크다운을 활발히 노리되 포이리에가 이것을 경계했을 때는 이 디펜스에 신경을 쓸 때는 자신있게 타격을 활용해주는 거, 이 작전을 또 갖고 나왔고요. 더스틴 포이리에가 일단 좀 포이리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생각보다 펀치 방어를 되게 잘합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포이리에 맷집이 왜 이렇게 좋죠? 뭐 안 쓰러지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펀치 방어 되게 잘해요. 크랩가드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잘 흘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레슬링을 상대가 섞어서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포이리에는 크랩가드로 펀치 공방 뭐 받아내고 하면서 상대 펀치 받아내고 하면서 펀치 공방을 2, 3, 4, 5단계까지 이어나가고 싶은데 마카체프는 1, 2단계에서 클린치나 태클 이런 걸로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포이리에가 하고 싶은 대로 타격전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보다는 마카체프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더 재미있었던 거죠. 하빔전보다. 양 선수의 흐름은 이렇게 작전을 서로 갖고 나오다 보니까 포이리에가 일단 들어가 보고 근데 마카체프가 백스텝으로 쭉 빠졌다가 갑자기 오히려 마카체프가 치고 들어가서 마카체프가 맞추고 포이리에가 이거를 맞든 막든 그 다음에 받아치고 근데 마카체프가 이거를 클린치로 무마하고 이 패턴이 거의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포이리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펀치거리 밖으로 마카체프가 빠져요. 빠졌다가 여기서 갑자기 마카체프가 펀치를 때리면서 딱 들어갑니다. 이때 포이리에가 이걸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빵 맞고 그 다음 받아치는데 이때 같이 받아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갑자기 클린치로 붙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기 전에 태클로 쑤시거나 이 패턴으로 계속 흐름을 갖고 가니까 마카체프의 흐름으로 갔던 거고 더스틴 포이리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마카체프가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와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은 역시 레슬링 그리고 풋워크 발을 계속 움직여주는 기본기가 탄탄했기에 포이리에가 밀고 들어갔던 것이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레슬링에서 왜 포이리에가 케이지로 죽어도 몰리지 말아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나왔던 거냐면요. 다게스탄 레슬러들 뭐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와 이슬람 마카체프로 대표되는 이 다게스탄 레슬러들이 가장 이런 성향이 좀 짙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레슬링이 거의 UFC 레슬러들의 공식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케이지로 상대를 끌고 가서 상대를 넘기는 거예요. 이 전 세대에는 케이지로 가면 그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쪽이 뭐 타격가가 케이지를 이용해서 방어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는데 그걸 깨버린 거죠. 다게스탄 레슬러들 그리고 미국 레슬러들 다 UFC 선수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걸 깨버린 거예요. 비단 다게스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콜비 코빙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케이지로 몰고 가서 공방 이런 패턴들이 과거 이전 세대 선수들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르주 생피에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생피에르 같은 경우 타이밍 태클을 되게 잘했지만 체인 레슬링에 케이지로 모른 후에 체인 레슬링에 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의 선수들은 굉장히 능하다는 것. 그게 케이지로 몰리지 않으려는 이유예요. 오픈된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 레슬링의 태클 거리가 되게 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수 레슬링, 자유형 레슬링 생각해 보시면 서로 팔로 머리 하나씩을 잡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낮게 서로 들어가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두 선수 간의 거리가 이 정도로 되게 짧습니다. 여기서 더 낮게 들어가는 공방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 공방을. 근데 MMA에서는 중심이 위로 선 만큼 되게 두 선수 간의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태클을 쳐야 되니까 이 태클을 치기 위해서 거리를 좁혀서 쳐야 한다는 과제가 생기는 거고, 거리를 좁혀서 쳐도 내가 거리를 좁혀서 태클을 친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이 순간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태클의 출발 거리 자체가 어쨌든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레슬러들과 많이 레슬러들에게 레슬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진짜 레슬러들과도 MMA를 해보면서 레슬러분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레슬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태클을 쳤을 때 거리 자체가 멀다 보니까 태클을 내가 이번에 확실하다고 쳤는데 레슬링 같으면 몸이 가서 딱 붙어야 되는데 몸에 그 붙는 강도 자체가, 접착의 강도 자체가 되게 딱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가서 이 정도면 딱 붙었다 싶은데 이때 싹 빠져버리니까 덜 붙는, 몸이 덜 밀착된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슬러들이 MMA 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케이지로 몰게 되면 케이지 때문에 뒤가 막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 테이크다운 할 때 가장 중요한 골반, 힙 부분이 아예 뒤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힙을 싸잡아서 넘기는 테이크다운을 구사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예전에는 상대방 태클을 들어오는 것을 케이지 쪽으로 가서 다리를 벌려서 중심을 넓게 해서 나를 못 넘기도록 막고 거기서 돌아 나갔는데, 이제는 다리를 벌려서 막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케이지에 몰렸어요. 다리를 벌려서 막았어요. 그러면은 중심이 넓어졌지만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넓어진 만큼 기동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때 싱글렉 같은 걸로 이동해서 잡고 끌고 나와서 밸런스 흔든 다음에 백을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밀어붙여서 더블로 싸잡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요즘 UFC 선수들은 되게 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케이지에 갇히지 않으려고 포이리에는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케이지에 몰렸을 때는 무조건 뽑혔고, 포이리에는 거의 다 뽑혔고, 케이지 바깥에서는 테이크다운을 맞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격전 하다가 태클도 맞고 이러다가 클린치로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경기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클린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게 그대로 경기 내내 티가 났습니다. 마카체프가 이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저희 TBN 스포츠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태클을 오픈 공간에서 실패한 다음에 딱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태클 쳤어요. 포이리에가 맞고 나가려고 해요. 잘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태클 딱 쳤는데 포이리에가 맞고 딱 떨어져서 나갔어요. 이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클린치를 한 번 더 안겨요. 스토커처럼. 가지마 하고서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때 클린치 싸움을, 그러니까 태클 실패 후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클린치 싸움을 한 번 더 걸어주고
보냅니다. 이때 포이리에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붙기 싫으니까 밀어내겠죠. 이 동작에서 여러분 팔이 저희가 MMA 하고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팔이 털립니다. 팔을 계속 이걸 밀어내고 쓰다 보니까 팔이 털려요. 팔이 털리는 느낌은 입식 타격기만 해보신 분들은 느끼기가 되게 힘드세요. 팔이 완전 털리면 펀치력도 안 나와. 그 팔 털리는 동작들을 계속하면 펀치력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팔이 안 올라가면서 체력 자체가 완전 심폐도 근지구력이 먼저 여기에 분절에 근지구력이 먼저 털리면서 심폐지구력이 같이 털려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존스가 다니엘 코미어의 체력을 턴 것도 바로 이 손싸움에 있는 거거든요. 손싸움에서 코미어가 옛날에 털렸던 거거든요. 더스틴 포이리에가 그러면 타격으로 풀면 되지 않나요? 클린치에서 타격을 더스틴 포이리에가 시도를 많이 했죠. 거의 다 막힙니다. 거의 다. 왜? 손싸움에서 치니까. 보통 클린치에서 타격을 우리가 더티복싱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더티복싱은 단어가 복싱이 들어가 있지만 복싱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티복싱에서 복싱 기술이 어쩌고는 상관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5% 미만입니다. 결국 손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더티복싱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MMA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현재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장관인가 뭐로 복무하고 장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더 카렐린과 뭐 던지기 안 하고 더티복싱 연습만 해도 저는 카렐린을 한 대도 못 맞출 거예요. 왜냐? 제가 더티복싱 연구를 얼마나 했든 제가 복싱을 얼마나 했든 그 사람하고 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뭐 이기는 건 떠나서 그 사람 한 손에 제 두 손이 다 잡혀있겠죠. 근데 더티복싱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라운드 파운딩도 똑같아요. 그라운드 파운딩 싸움 위에서 복싱 잘 쳐야 되는 건가요? 킥복싱 잘 쳐야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타격에서는 그런 게 다 정말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뭐 태권도든 가라데든 너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몸이 붙은 상태, 더티복싱으로 갔을 때 레슬링, 그라운드로 갔을 때 주짓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이리에는 거의 타격을 제대로 마카체프를 위협을 하지 못했어요. 타격으로. 왜? 손싸움에서 지니까. 그러니까 손싸움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포이리에는 클린치 타격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포이리에가 보여줬던 공격 중에 마카체프가 무에타이 클린치를 잡고 무에타이 클린치를 마카체프가 양팔로 잡으니까 마카체프는 여기 바디가 비겠죠. 그 빈 바디를 포이리에가 주먹으로 때려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기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도 머리가 잡혀있는 상태로 포이리에가 머리가 잡힌 상태로 바디샷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파워가 안 나옵니다. 왜? 인간은 머리, 경추, 척추 라인이 이렇게 서 있어야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경추, 척추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머리가 약간 이렇게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파워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역도를 하는데 경추하고 척추는 똑바로 세우는데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목 디스크 터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삐뚤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목 디스크 터집니다. 그 고중량 들려고 하다가. 그 라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때려봤자 파워가 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카체프가 또 가만히 이렇게 무에타이 클린치 잡고 서 있으면 포이리에가 때려도 데미지가 갈 수 있는데 포이리에가 파워가 너무 세니까 마카체프를 보시면 그리고 모든 UFC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보시면 이걸로 힘으로 끄는 게 아니라 툭툭툭 하면서 상대가 바디샷이든 뭐든 할 때 계속 푸더크 움직이면서 몸을 툭툭 틀어줍니다. 자, 이쪽에서 바디샷 날아오면 이렇게 목 잡고 있다가 이쪽에서 날아온다 바디샷이. 그럼 일로 툭, 이쪽에서 날아온다. 그럼 일로 툭툭 움직여줍니다. 마카체프 이날 경기 보시면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나와요. 이거를 해주면 진짜 바디샷은 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체육관에서 무에타이 클린치 잡혔을 때 바디샷으로 응수, 이거는 일단은
몸싸움이 되게 잡힌 사람들이야 섞어서 쓸 수 있는데 몸싸움 안 되는 제자들한테는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히려 머리 더 끌려가서 니킥 맞을 수도 있고 힘만 빠진다고. 레슬링 손싸움으로 내가 이긴 다음에 타격을 섞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클린치에서 제일 나아요. 크리스 와이드먼이 앤더슨 실바와 2차전 때 앤더슨 실바가 무에타이 클린치 딱 잡으니까 거기서 머리가 안 딸려고 딱 골반 집어넣고 머리 뒤로 세워서 손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주먹을 딱 날리니까 그게 그대로 귀 뒤쪽에 들어가서 앤더슨 실바가 쓰러졌었죠. 1라운드 그렇게 다운이 됐었고 2라운드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렇게 때리는 게 진짜 제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클린치에서 상대방이 무에타이 클린치 할 때 타격으로 반격하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클린치에서 붙었을 때 보시면 포이리에는 가슴과 몸통을 최대한 안 붙였어요. 안 붙이니까 마카체프가 무에타이 클린치를 막 썼어요. 무에타이 클린치 쓰면서 타격도 막 썼지만 어찌 보면 마카체프는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야, 내가 무에타이 클린치 썼어. 내 팔 다 위에 있어. 내 겨드랑이 열렸어. 파고 들어와. 나 여기서 안 그러면 니킥 찰 거야. 근데 포이리에가 의도적으로 안 붙어요. 왜? 여기서 붙으면 포이리에가 마카체프가 무에타이 클린치 썼을 때 붙으면 서로 가까워지고 팔이나 몸이 엉키잖아요. 이때 마카체프가 후리기를 되게 잘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이리에가 몸을 안 붙인 거예요. 근데 밀기만 했거든요. 안 붙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상대가 무에타이 클린치로 붙어요. 전리 가. 또 클린치로 붙어요. 또 전리 가. 팔이 계속 털립니다. 이게 진짜 엄청 털립니다. 근데 포이리에 입장에서 밀 수밖에 없었어요. 3라운드 때 보시면 포이리에가 한 번 그때 무에타이 클린치에서 밀었거든요. 밀자마자 마카체프가 무에타이 클린치 하면서 딱 계속 했는데 포이리에가 원래 계속 밀어냈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몸으로 얹었거든요. 이러자마자 마카체프가 손싸움으로 이긴 다음에 뒤로 밀어가지고 싸잡아서 케이지에서 넘겨버렸죠. 이러니까 포이리에는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니 계속 어떻게 밀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클린치에서 밀리게 되면, 레슬링에서 밀리게 되면 정말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UFC 경기를, MMA 경기를. 그리고 무릎 부상 포이리에가 있었는데 스위치를 하다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을 잡힌 상태에서, 제가 포이리에면 뒤에 마카체프가 있는 거죠. 백을 잡힌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아서, 제가 이 뒤쪽을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딱 상대방 다리를 잡고 힙을 빼서 돌아서 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 상황에서 내 몸은 돌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딱 나를 잡고 있는, 나를 그대로 난 일로 돌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힘이 부딪힌 거잖아요. 내 무릎이 밖으로 나가서 돌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계속 앞으로 딱 누르고 있는 큰 힘하고 부딪혀서 나는 이쪽으로 힘을 줬는데 내 무릎은 일로 아직 못 가고 일로 오는 힘이 부딪히면서 인대가 다쳤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튼 결론을 좀 내리자면 마카체프의 멋졌지만, 포이리에는 멋졌지만 정말 클래스를 좀 엿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마카체프는 확실히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와 다르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카체프는 하빕보다 확실히 더 재미있는 스타일입니다. 이 타격 공방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요. 진짜 타격이 더 많습니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펀치가, 제가 예전에 하빕 분석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짜 펀치가 거의 99%입니다. 펀치 공방 거리 자체에 하빕은 안 서 있습니다. 이건 존 존스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기 웬만하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카체프는 서로 치고받는 거리까지 들어가서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머리를 약간 상대방 잽 같은 거 올 때 밑으로 숙이면서 들어가서 바디 치고 거기서 훅 치고 이런 게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커리어상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마카체프는 이번 경기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클린치에서 과감하게 딱
니킥을 막 세게 날린다든지 클린치에서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숙이는 순간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숙인 상대에게 어퍼컷을 빵 날리는 거라든지, 하비 누르마고메도프는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근데 마카체프는 그만큼 과감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라는 것을 이번에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전에 제가 이제 마카체프와 하빕 부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빕이 마카체프를 막 압도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둘이 서로 너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레슬링에 서로 안 통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싸움 치열하고 하다 보면, 마카체프는 좀 이런 식으로 기술 되게 많은데 좀 재미있는 스타일이고 이런데, 하빕은 약간 어찌 보면 좀 쪼잔하게, 하빕이 초창기엔 없었는데, 저도 하빕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기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초창기엔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다 찾았나 봐요. 뒷중심 놓고 타격거리 바깥에서 잽으로 짤짤이 하는 패턴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점수 따고 그 안으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짤짤이 계속 하는 거. 그 알 아이아 퀸타전 3, 4라운드 정도의 체력 세이브하면서 제일 많이 보여줬지만, 그 전후에 보면 모든 시합에 나옵니다. 뭐 포이리에 전이라든지 저스틴 게이치 전이란 다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건 너무 치열하게 부딪히다가 이런 타격 공방도 아니죠. 여기서 굉장히 쪼잔하게 바깥거리는 거 툭툭툭 빠지고 그래서 거의 스파링 모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하빕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마카체프는 이번에 보여줬지만 훨씬 하빕보다 어찌 보면 타격 공방이라는 재미, 이 측면에서 타격 공방의 재미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앞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줄 거예요. 하빕은 백날 뭐 시간이 지나도 그럴 일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만 짤짤이로 때리다가 오오오 막 가짜 타격 주고 테이크다운 쳐서 넘겨서 그라운드에서 질식시키고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네. 이런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마카체프가 이번으로서 하빕과 통산 라이트급 최다 방어 기록 3차 방어 기록을 달성을 했죠. 4차, 5차 계속 달성하고 넘어서다 보면 역시 또 그런 하빕의 실력 자체도 더 넘어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그런 저력을 보여줬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좀 배웠던 하빕이래요. 마카체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포이리에의 그런 전사의 심장에서도 너무나 배울 게 많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